오랜만입니다. 거의 3주 만에 방송을 하네요. 제가 진짜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이래저래 바쁘게 되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 어른들이 하지 마라, 이러면 재수없다, 이런 얘기 진짠가 가짠가,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리고 이제 이사 가거나 개업하거나 돈을 좀 부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에 너무 밀접한 이야기, 경조사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해보려고 하는데 기운이 오늘 산을 3군데나 돌다 와서 기운이 없네요.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일이 좀 있어가지고 방송을 요 근래 못했는데 오늘 조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귀신 이야기를 할 때 귀신이 옆에 와서 들으니까 다 이야기가 끝나면, 무서운 이야기 끝나면 어깨 털어라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귀신은 정말 귀신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집자님이 이거를 들으시고는 놀라셔가지고, 선생님 진짜 어깨 털면 귀신 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귀신이 옆에 어깨 동무를 하거나 이렇게 귀에 대고 내 얘기인가 하고 듣는 경우가 있고요. 또 소문 좋아하는 귀신은 또 소문 듣느라고 알콩달콩 어디 가서 또 막 얘기하려고 막 들어보기도 하고, 또 노름 좋아하는 귀신은 또 노름동 관련돼서 들어보려고 남의 집 귀신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이야기, 공포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깨를 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상할 때도 이렇게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몸의 생체 에너지 느껴보세요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기순환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손바닥 안에서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내 몸의 생체의 리듬에 타고 들어온 에너지를 타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예요. 자, 그래서 귀신은 귀신 이야기를 좋아한다, 동그라미입니다. 자, 두 번째, 선물 잘못 주면 큰일 난다. 우리 흔히 말하면 구두 신으면 도망간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칼 선물을 하면은 손절이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이게 점집을 오거나 비방을 할 때 많이 하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건 그 사람의 운세에 맞춰서 그 사람이 잘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비밀적인 주술 행위입니다. 그래서 쟤랑 연을 끊고 싶으면은 칼을 선물해줘라. 걔랑 조금 이별을 빨리 하고 싶으면 신발을 선물해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면 곧 제대하신 분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혹은 신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웨딩 슈즈 선물해 주기도 하잖아. 이전 과거는 두고 와라 라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 이런 의미도 되는데, 그 의미가, 그리고 그 운기가 어떻게 되냐, 이별수가 곧 들어오는 사람이 선물해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운기가 많이 변하는 시기에 그 선물을 주면 이별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신발, 칼 선물은 조심해야 됩니다. 세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커플링, 팔찌, 목걸이, 시계, 우리 흔히 말하면 선물 의미 막 검색해보면 나오잖아요. 평생 함께하자, 너의 시간 나의 시간 함께 흘러가자, 이런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커플링, 목걸이, 팔찌, 시계 선물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별수를 친다던가 두 사람이 오래오래 함께할 인연, 악연이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면서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자, 여기에 덧붙이면은 탄생석, 그러면 의미가 있을까요? 하잖아요. 자, 서양식에는 스텔리움이란 점술이 있습니다. 별을 보고
점을 내는 거잖아요. 이게 서양에서는 서양인들만의 좀 오컬트적인 부분이 있는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면 뭐 월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고 수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서양 또한 그런 유래와 전례 그리고 설화들이 있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따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7월에 탄생석이 맞더라도 어떤 7월에 태어난 사람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행운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세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면, 자, 우리 전통적으로 선물하는 게 뭐가 있죠? 제일 중요한 날, 곧 수능이잖아요. 찹쌀떡 선물 의미가 있을까? 하잖아. 자, 이거 잠깐 얘기를 하는데,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손님 중에 하나가 어디 점집에 가서 합격운을 들었는데,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 무당 선생님이 절대 친구한테 너의 합격 사실을 점을 친 거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지 말라 했대요. 근데 그거를 나오자마자 선생님이 나 합격한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했는 줄 알아? 나 불합격한다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학교운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선생님 제가 청기누설을 했나 봐요. 어떡하죠? 이거 얘기하면 안 됐었는데 왠지 찝찝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의 복을 뺏기고 싶지 않으면 찹쌀떡을 선물해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찹쌀떡은요, 찹 달라붙는 찹쌀과 그 안에 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합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운에 대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팥이 같이 들어간 또 쫀득쫀득 탁 달라붙을 수 있는 그 찹쌀이 함께 있는 떡을 선물하는 게 우리가 아는 미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찹쌀떡은 합격에 지장이 있을까 하면 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또 생활로 더 들어가면 문지방. 우리 드라마 악귀에서도 문 열지 마, 함부로 문 열면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밖에 사랑이 없으면 절대 문 열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 실질적으로 강도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문지방 앉으면 재수가 없다 하면 O입니다. 결론적으로. 왜냐면 옛날부터 문지방은요, 저승과 이승의 경계예요. 그래서 문지방에 앉아 있으면 그 문지방 너머로 존재가 오갈 수 있고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거나 제례를 할 때도 문지방 중심으로 결계를 치기도 합니다. 여기 넘어오지 마세요 라고 다른 존재가 들어오지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문지방 잘못 밟으면 어떻다? 안 된다. 어쩔 때는 거기가 기문이 서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밟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거기에 아주 주구장창 앉아있으면 안 좋은 거지. 귀신이 너 여기서 뭐해?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속옷 색깔, 옷 색깔, 신발 색깔. 선생님, 저는 어떤 게 행운의 색깔일까요? 묻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운기라는 거는 항상 변화해요. 사주 또한 오행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신점을 보러 오신 모든 손님들 또한 운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상하분기, 4분기로 보시는 분 있고 1년 운세 보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시로 체크하면서 가고요. 왜? 내 노력에 따라 운이 변할 수 있고 내가 잘못 선택하고 어리석으면 운 또한 나빠질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그러면 속옷 색깔 운에 지장이 있을까? 하면은 이거는 하나의 주술이 될 수도 있는 그 운기에 맞춰서 설정할 수 있는 갑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말을 할게요. 자, 화기운이 약한 사람이야. 그러면 화기운이 뭐겠어요? 불화. 불이 약한 거야. 그럼 불기운에 관련돼서 내가 일을 좀 벌여야 돼.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내 오행에 부족한 거를 옷으로 입혀볼 수는 있어요. 자, 인위적일 수는 있어. 그런데 이게 무조건 평생 가는 행운의 색깔이다?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세모입니다. 자, 속옷
오실걸? 나한테 지장이 있을까? 하면 세무. 자, 여기에서 또 해바라기, 달마 그림, 뭐 잉어 그림, 분수대 다 재물운에 좋을까요? 사방팔방 제가 두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죠. 어떤 터는 수기운이 너무 넘쳐나 땜이 필요한 터야. 근데 거기에 또 분수대를 갖다 놔. 그러면 물이 그냥 새겠죠. 돈이 샌다는 뜻이겠죠. 어떤 사람은 여기가 음지야. 그래서 해가 자꾸 들어야 되는데 해만으로도 부족해. 계속 돈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질 못하는 터야. 그럼 해바라기가 맞겠죠. 왜? 태양의 모습을 상징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돈을 불러올까? 하면 O입니다. 자, 다음은 또 도깨비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들 도깨비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자, 도깨비터 일부러 들어가실 분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 도깨비터 같은데요? 본인조차 알아. 선생님 여기 귀신터 같은데요? 본인조차도 알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좀 특이하신 질문이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도깨비터는 정말 3년만 불려주고 나가라고 하나요? 하면 아닙니다. 그러면 도깨비터는 정말 잘 불려줄까요? 본인이 어떻게 해드리냐에 따라서 세모가 됩니다. 본인이 선행을 베푸지 않고 즐겁게 장사를 하지 않잖아? 그럼 도깨비님들도 재미가 없어. 노잼이야. 그러면은 난장판을 칠 수도 있어요. 이 심심 못된 쥐나 이러면서. 그래서 세모다. 자, 이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도깨비터까지 나오면 이사 가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 있잖아. 자, 태기 이런 거 다 떠나서 미신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엄마 그거 미신이야 했던 이야기들. 자,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사 갈 때 밥솥부터 무조건 들고 가라고. 밥솥은 정말 깨끗해야 되고 부엌은 정말 깨끗이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밥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하면은 예입니다. 자, 우리 가스레인지 그리고 밥솥은요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간 게 좋습니다. 왜냐면 조왕 할아버지, 조왕 할머니께서 상주하시고 관리하시고 제일 아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조왕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냐 안 오시냐 유무를 떠나서 가장 먼저 내가 여기서 살게 됐으니까 여기에 계시는 나랑 같이 오게 되는 조왕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다면 여기 우리 집이에요 하고 인사를 먼저 드리는 예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밥솥부터 들어와야 돈을 챙겨주신다 이런 말 사실입니다. 자, 5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이사를 더 깊이 들어가면 청소 안 하면 귀신 들어온대요. 귀신터가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결론적으로 O입니다. 여러분 청소 열심히 하세요. 자, 서양에서든 동양에서든 자, 버려진 옷, 버려진 가구, 버려진 물건엔 뭐가 깃든다 하죠? 도깨비가 깃들고 귀물이 깃들고 귀신이 깃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버려진 터 또한 깃들겠죠. 근데 귀신이 막 지나갔는데 너무 돼지우리인 거야. 세상에 여기 사람 사는 거야? 할 정도로. 그러면 귀신도 그 음기 가득한 것에 여기 끝내주는데 음기가 가득하잖아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양기가 풀풀 나잖아요. 양기라는 거는 생기 말하는 거예요. 자, 생기가 풀풀 나잖아. 음양조화가 균일하게 더 있으면 좋지만 자, 결론적으로 그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다 공간을 쓸고 닦아주고 먼지를 털어줌으로써 하나의 정화 과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귀신들도 여긴 사람 사는 데구나, 사람 냄새 나네 하고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한 것도 문제다. 자, 재수 없으니까 어떻게? 재수를 만들려면은 청소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년 새해 때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뭐 하실까요? 헌 옷 버리고 낡은 가구 정리하시고 집안 다 드러내면서 청소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왜? 신년 새 기름 받으시려고 복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자면 더러우면 귀신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면, 자, 지금 명의, 사업 명의에 따라 정말 중요하다는데 그 운기가 뭐예요? 명의에 따라 재수가 있고 없고가 있다는데 선생님 사실이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명의 왜 따라올까요? 자, 결론적으로 명의에 따라 집, 운세, 내 운기 받아치냐 하나? 오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하는데 동업자 명의로 할까요? 제 명의로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고요. 가족 명의로 돌릴까요? 집 매매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걸로 할까요? 제 걸로 할까요? 자식 걸로 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관제운이 강한 사람, 재판 구설이 들어온 사람이 집을 매매, 잘못하면 경매에 넘어가겠지. 차라리 배우자 걸 들어가. 그러면 그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겠죠. 덜 타격받거나. 알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집 운기, 사업 운기에 대해서 문서운 영향 받는다? 5입니다. 자,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자, 꿈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물난리, 불난리, 벌레 죽인 꿈, 조상님 나오는 꿈, 로또 꿈일까요? 여러분은 자, 로또 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물이 난리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난리가 나고 내가 거기에 그 물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기분을 했느냐, 불 난리가 나도 실제로 어떤 난리가 났느냐에 따라서 뭐가 태워지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무조건 로또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좋아요. 좋은 꿈인데 무조건 로또는 아니다예요. 대신 어떤 다른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고요. 내 운 자체가 아주 상승세를 타고 올라간 시기다라는 간접적인 해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더 들어가면 무당 나오는 꿈은요. 제가 막 구슬하는 꿈을 꿨어요. 무당해야 되나요?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무당 나오는 꿈을 꿨다 해서 전날에 유튜브로 막 굿하는 영상을 보고자 그러면 뇌에 남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전 국민 절반 이상은 무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 뭐 횡단보도라도 누가 고치겠어? 교통안전에도 누가 고치고 강도가 되면 누가 잡으러 가? 그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더 들어가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빠지면 윗니가 빠지면 조상이고 아래가 빠지면 후손이 다친다는데 이 빠지는 꿈은 무조건 사고가 나는 꿈일까요? 하면 그 이가 얼마나 좋은 이가 빠지고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하얀 이빨이냐 썩은 이냐 어떤 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걸 빠지고 나서 내가 뒤처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또 달라요. 그래서 이가 빠진 꿈은 누군가 죽는 꿈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꿈 얘기하면은 진짜 저 많이 고통받는데 저 불안 눌리지 마시고 정말 현명하신 분들은 이런 꿈을 꿨을 때 어떤 행동을 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꿈을 꿨는데 조심해야 되나 봐요. 보살님 저 이런 꿈 꿨어요. 조심할게요. 하고 딱 끝내요. 거기서 난리를 피지 않으셔.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막 이런 꿈을 꿨어요 하면서 막 주구장창 나오지도 않아요. 자, 꿈은 참고용으로 우리 생각합시다. 자, 거기에 더 들어가서 잠깐 되돌아가자면 자, 점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재수가 없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점을 보고 나서 좋았어 나빴어 이런 것도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복을 샀어. 정말 주의사항을 들었어. 근데 그 부분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해야지 거기서 내가 이거를 얘기해 주더라. 아까 말했잖아. 합격운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 합격은 함부로 발설해서 친구한테 그 합격운을 나도 모르게 팔아버렸다고. 말로 청기도설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추천은 해도 되고요. 추천해도 되고 여기는 그냥 내 선택이야. 나는 추천 안 할게. 이 정도까진 괜찮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복을 더 떨어뜨리거나 잡아놓은
위험 부분에 대해서 더 힘들게 하거나 그러진 마세요. 복팔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지 좀 알아들을 것 같았어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관상, 손금, 생년월일 사주는 고정돼 있을까? 하면은 절대 아니다. 자,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죠. 관상은 부모님 때문에 물려받은 거잖아. 살기가 있을 수 있고, 관상은 사이언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타고났다 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기회 비용을 딱 받잖아? 좋은 사람 만나. 그만 눈이 막 착한 눈 됐다고 하잖아. 제 눈이 선해졌다. 예전에 살기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관상은 바뀌어요. 맘먹게 따라 또 얼굴이 바뀌고, 좋은 날 나쁜 날 얼마나 있냐, 웃냐 선하게 살았냐에 따라 또 바뀌어. 관상은 바뀔 수 있다. 두 번째, 손금. 손금은 나이테예요. 내가 얼마나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을 개척하고 살았느냐에 대해서 손금 또한 다르다. 일본의 유명한 설화 있죠. 자기가 패권을 쥐고 싶어서 손에 칼을 그어가지고 딱 손금을 변하게 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손금만 변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나라를 제패를 했을까요? 아니죠. 노력을 했잖아. 내가 이 정도의 각오로 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올라갈 거야. 올라간 거예요. 자, 손금, 관상 변할 수 있고요. 사주는 사주대로 보면 나는 죽어버려요. 난 그때는 정말 힘들까요? 내 천생연분을 못 만나고 나는 그냥 솔로로 평생 살아요? 이러면서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또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거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렇게 살라고 아예 못 박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다들 사주대로 다 풀어가면서 그렇게 노잼으로 살 걸걸? 응? 노잼으로 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야? 노력 안 할 거야? 막 이직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하고 그냥 방구석에서 히키코모리 은둔자처럼 살 거 아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모두 인간의 노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우리 편집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허브솔트로 테마 돼요? 이러는 거야. 제가 인터넷 짤을 좀 보긴 했어요. 보내주셔서 허브솔트 테마 가능한가. 자, 허브솔트로 테마 가능합니다. 가능할 거요. 왜 가능한가 이렇게 하면요, 서양에서는요 마늘파, 후추 이런 향신료, 강한 향신료가 굉장히 성스럽게 여겨지고 정화도 되고요. 그리고 부정칠 때도 사용됩니다. 약초에 관련된 거죠.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응된 게 뭐죠? 쑥이 있고 팥이 있고 뭐 조가 있고 막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곡물들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허브 솔트로 한다 하면은 물론 내용물이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상한 거 더 들어갈 거 그러면 조금 이상하겠지만 결론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양이면 이제 해외 손님들께서 이제 귀신이라던가 악몽을 꾼다던가 조금 의뢰가 들어오거나 질문을 하실 때 저희 신당에서 해드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 약초가 서양에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허브 계열을 한번 찾아보시고 복용을 하시거나 샤워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문에 걸어보세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브 솔트 가능한가 하면 가능합니다. 이거 조금 웃긴 질문이긴 하죠. 자, 여기서 이제 팥소금. 자, 경조사 이야기인데요. 자, 경사가 앞둔 사람은 절대로 상갓집에 가면 안 된다 하면 O입니다. 미안한데요. 임신하신 분, 결혼식을 앞두신 분, 이렇게 좋은 날 있으신 분들 중에 이제 그런 자리 또한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데, 자, 본인이 직계 가족 라인으로 가실 때 본인 체질 자체 아실 거야. 내가 집안 대대로 무당이라든가 종교인이 있던 집안이면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지를 하신 분들은 추천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그런 자리 자체가 곡소리 너무 많이 듣잖아. 그러면서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지. 아, 너는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괜히 나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시비 걸거나 넌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나쁜 소리 괜히 들으시면서 본인의 자존감, 자존심 다 깎아내리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가도 괜찮은가 싶을 때 생각 많이 해보시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서 방법 받아가시고 상을 치르신다던가 그런 자리를 갈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을 개별로 한번 지침을 받아가세요. 그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경사가 없으면 곡소리 나는 자리는 웬만해서 피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 거기에 또한 이런 상문이라고 하죠. 상문살이 맞을까봐 우리는 팥과 소금을 들고 가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막 어머니들, 아버지들께서 야, 너 상갓집 간다며? 그러면은 야, 팥이랑 소금 섞어가지고 들고 가. 그 몸에 뿌리고 와. 그리고 막 편의점 막 이런데 우체국 막 들고 와. 이렇게 하잖아. 세상에 그렇게 귀찮게 안 그래도 가서 힘들게 자리 다 해가지고 축하할 거 축하하거나 뭐 이것도 아니고 굉장히 슬픈 자리에서 막 위로하고 자리 지키고 왔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그건 해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렇게 자기 체질 잘 모르거나 그런 자리에 내가 유독 운이 안 좋은 때야, 상문이 들어오는 때야, 삶아질 때야, 애군이 많은 때야, 이런데 어쩔 수 없이 갔어. 그러면요, 귀신들은요 운 좋은 사람, 맑은 사람, 그리고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 굉장히 잘 따라옵니다. 나 좀 알아봐, 나 좀 바라봐 하면서 나만 바라봐줘 하면서 막 따라와요. 나 좀 알아보고 나 좀 해결해주고 이러면서 따라오거든요. 집까지 들어오면 문제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른데 들어가셔서 올리브유 땡이라던가 뭐 맥도 땡이라던가 어디든 가서 뭐 커피 한 잔이든 감자튀김이라도 사면서 돈을 쓰면서 조금 다니다가 오라는 거야. 적어도 2군데 3군데 이상은 갔다 오시면서 애군과 귀신을 두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생기 있죠. 생기로 다 그 존재들이 커버되는 거야. 그리고 본인도 쇼핑하면서 그 맛있는 거 막 구경하고 막 먹잖아.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 생하거든. 그래갖고 측은지심하고 슬펐던 감정이 조금 내려와지면서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팥과 소금. 이거는 이제 귀신들 테마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때 질문하시더라고요. 중국산도 괜찮아요? 선생님,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거 어차피 버릴 거잖아요. 먹지도 못하는 거. 중국산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국산 사용하세요. 중국산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중국산 팥도 굉장히 효능이 좋습니다. 다른 나라, 우리 뭐 동남아시아 계통이라던가 어디 멀리 있는데 그런 쪽에 우크라이나산이라던가 나쁘지 않거든요.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사용하셔도 됩니다. 국산 애용하시면 더 좋겠지만 제가 주머니가 찢어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밤에 휘파람 불면 귀신이 나올까요? 이거랑 선생님 거울 안에 귀신이 다닌다면서요? 이런 부분. 자, 귀신 이야기는 우리 편집점 이거 화면 끌 수 있는데 겁이 좀 많으셔요. 자, 귀신 휘파람 불면 밤에 나올까 하면 테마사님들이 귀신 찾을 때 하는 방법이에요. 오라고 신령님의 기운으로 땡겨올 때거든요. 근데 본인이 밤에 조사님이 옆에서 내 새끼 옆에서 지켜줘야지 이러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게 조사님 기운으로 귀신 땡겨올 수도 있는 거야. 저도 밧줄 딱 메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고 귀신 따라올 수 있는 거 하지 말고요. 자, 2번째, 아까 방금 말한 건 거울 속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해요? 하면 가능합니다. 거울은 양면의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너머에 귀신이 왔다 갔다 가능하기 때문에 거울과 거울끼리는 마주보지 않게 두는 걸 추천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두 번째로 들어갈 때 이제 현관문에 거울 두면 복이 달아나나요? 하면은 그런 집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계단이라던가 올라가는 계단 또는 현관문 들어오자마자 거울이 있는 거는 굉장히 비추천해요. 내가 멀리서 복을 들고 왔어. 막 사람들한테 좋은 말 막 듣고 복 들고 왔거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거울 저편으로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평상시에 거울을 어떻게 보고 살아요? 하면은 다른 데 놔도 돼. 그리고 의식하지 마요. 말했잖아. 귀신도 사람이었고 저 세상에 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왜 귀신을 무서워할까? 귀신 때리지 못해서, 경찰 신고 못하니까, 말싸움 못하니까, 나만 머리채 잡히니까, 이렇게 나 혼자 괴롭힘 당하니까, 이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귀신이 나한테 장난칠 것 같다면은 선생님이나 거기 본인 믿는 종교 가셔가지고 성스러운 데 가셔서 막 비셔. 막 귀찮게 하는 존재 있으면은 좋은 데 보내달라고. 그래서 막 비시는 방법 있으니까 제발 무서워하지 마요. 귀신 하면 아까 뭐라 했어? 귀신이 옆에서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관심쟁이 귀신들 온다고. 어머 내 얘기야? 이러면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기들끼리도 대화 잘 안 통해요. 혼잣말하는 애들도 있어. 구석구석 보면 서로 관심이 없어. 쟤도 아프구나 나도 아픈데 이러고 있어서 이런 애들도 있다니까. 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댓글을 잠깐 읽어볼게요. 연 끊고 싶으면 신발과 칼 메모해둬야겠네요. 정기누설 찹쌀떡 자주 먹어야겠어요. 찹쌀떡 이거 칼로리 엄청 높아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드문드문 집에서 밥 해 먹었는데 아끼신다니. 밥 좀 많이 아끼십니다. 자, 찔리네요. 방 청소해야겠어요. 좋은 운과 복을 집에 잘 차곡차곡 모으려면 청소 잘 하시는 게 좋겠죠. 이사할 때 뚝배기에 쌀 담아서 미리 갖다 놨다가 그걸 가스레인지 서랍장 아래 넣어놓는 거 그냥 둬도 되나요? 작년에 쌀 한 번 갈긴 했는데 이게 옛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단지 모신다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요. 물론 이렇게 대우 드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절에 가면 조왕 할아버지가 부엌에 계셔요. 공양간 이렇게 가면은 어떤 공양간 조왕 할아버지 탱화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건 생사를 올려놓는 분들이 계셔. 거기에 밥그릇에 대야나 이런 데 뚝배기 해가지고 조왕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드시는 스님들을 봤거든요. 보살님들을. 그러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다. 자, 인형 관련된 미신도 있나요? 인형과 구제 옷 미신도 있죠. 실제 사건이긴 한데요. 제가 아는 분이 구제 옷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10여 년 넘은 사건인데, 그래서 구제 옷을 그렇게 사셨다? 근데 어느 날부터 구제 옷을 이제 안 사겠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사게요? 했더니 구제 옷을 샀는데 피가 보였어요. 그래서 피? 이랬더니 피 묻은 것 같아가지고 주머니에 열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케찹인 줄 알았죠. 처음에 저도 소스나. 근데 주머니 종이가 나왔는데 종이에 뭐라고 적힌 거랑 피가 묻어져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로는 구제 옷을 근처도 안 간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안 그래도 그때 얼굴이 조금 시커멓긴 했어요. 뭔가 좀 음침해져 간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구제 옷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부를 좋은 마음으로 하면 좋죠. 근데 꺼림칙한 것 같다 이런 거는 추천하진 않고요. 아나바다가 중요하긴 한데 그 구제가 세탁이 잘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신꿈 안 꾸는 사람들이 좀 사갔으면 좋겠어. 귀신꿈 잘 꾸고 막 가위 잘 눌리고 막 이런 사람들은 구제가 추천하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 인형 같은 것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에나벨 있잖아. 실화 사건 영화. 여러분
가능합니다. 익명 관련해서 저주술도 있고요. 저주는 물론이고 그거에 관련돼서 대수대명 목숨을 잊게 하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많은 주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익명 관련돼서 꺼름직한 거, 버려진 거 줍는다? 추천 안 한다. 버려진 인형은 절대 주워오지 마세요. 그 잘못하면 카메라 들어올 수도 있어. 내가 이번에 점사를 봤는데 우리 애기씨가 반짝반짝한 거 안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자꾸 이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점사가 이래. 했더니 애기씨가 왜 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준 선물에 인형 눈이 카메라 들어있었던 거잖아. 그래가지고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형 눈 그게 카메라가 될 수도 있어. 단추가 될 수도 있고 목도리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버려진 거는 함부로 갖고 오지 마. 내가 이 범죄 관련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봐가지고요. 정말 그 구제, 버려진 인형, 선물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인연 조심하세요. 저는 정말 새 상품을 좋아하는 게 된장, 김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범죄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물론 우리 손님들이 이렇게 보낼 사람들도 아니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허브솔트 왠지 향긋한 테마. 그렇죠. 안녕하세요. 두세 군데 모이모. 자, 전 꼭 가야 하는 자리만 꼭 소금, 고춧가루 섞어서 들고 가요. 뿌리고 한 번은 이모 장례식장에 안 가져갔다가 발가락을 찢겨졌답니다. 언니는 차가 펑크나고 그 뒤를 꼭 챙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샘내는 귀신들 많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수래 하면서 고시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제사 산수 갈 때 음식 버리잖아. 할머니들, 할아버지 보면 고수래, 네 고수래 하면서 소풍을 가고 나오면은 김밥이라도 하나 던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주변에 머물고 있는 지나가는 귀신들 대우해주면서 샘내지 마라 이러면서 챙겨주는 거죠. 아무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누구도 살아있는 사람이 챙기지 않는 그런 귀신들. 그러면요 샘만 안 내냐 떠나서 어떤 귀신은 너 그런 고민 있어? 이러면서 옆에서 좀 막 먹으면서 그러면 내가 그거 좀 도와줄까? 하면서 도와주는 귀신도 있다. 근데 요즘 환경오염이 심하니까 함부로 고수를 하지 마시고 버린 거는 그대로 주워가지고 버리세요, 여러분. 자, 점사는 예약으로 왔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아이고 다들 무서웠구나. 자, 일본에서 신사에서도 매년 날을 잡아서 집에 있던 인형을 공양받더라고요. 인형이 집안 애군을 다 안고 간다고 해요. 일본에 그런 문화가 있죠. 맞아요. 일본은 도깨비 이제 도깨비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친근하지만 거기는 이제 오니라고 부르죠. 이제 우리나라 치면은 입춘 그쯤에는 일본에서는 이제 오니가 들어오지 못하게 애군타파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콩 이런 걸 던지더라고. 제가 그 행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신사이도도 막 콩을 던져 사람들이 위에 그 약간 좀 높은 데 올라갔더니 이렇게 막 콩을 던지면서 그거 이제 스님 이런 분들 던지면 이제 일반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콩을 받으면서 복은 들어오고 애근 나가라 하면서 일본어를 외치면서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굉장히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들이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우리 손님이 일본에서 갔다 오셨는데 선생님 신사에 갔는데 거기서 소원 빌고 왔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구리 신사 갔다 왔나 봐요. 그랬더니 선생님 무당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무당인데 되게 정말 대단하시네.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너무 놀라시길래 거기 신사에 너구리 신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 너구리 신이 감흥하신 걸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너구리 신한테 뭘 빌었길래 이렇게 약간 저게 소원이라고? 약간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진 않다 이렇게 했더니 저 옆에 이게 좋은 사람 만들어 달라고
오래오래 같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너구리가 그게 소원이니? 약간 조금 너구리 신 입장에서는 신령님이죠. 신령님 입장에서는 그게 급한 게 아닐 텐데 약간 인간은 항상 그렇구나 약간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신 느낌이 확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일본에서는요 돌 하나에도 풀잎 하나에도 신이 깃든 아주 아름다운 나라죠.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 분들, 점집에서 그런 분들이 일본에 놀러 가시는 건 나쁘진 않은데 거주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 이유기도 해요. 왜냐면 요물 막 따라붙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막 설명을 해주실 때 이런 게 자꾸 막 보여 이렇게 할 때 일본 요괴의 오니를 받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일본에는 오니가 있다 없다면 있습니다. 조용히 따라다녔다가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밝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도깨비 본다는 사람한테 콩 던지기. 좀 놀랬습니다. 하필 애군탑하는 축제를 가가지고 콩을 맞고 왔어요. 저는 콩도 주머니에 달린 걸 막 던지시더라고. 먹었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애하고 싶어서 그런가 찔리네요. 다들 소름 돋은 이야기에 되게 재밌어 하셨구나. 그래도 우리 편집자님이 재미있게 편집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서 칼 선물, 신발 선물, 목걸이, 팔찌, 찹쌀터, 문지방, 속옷 색깔, 탄생석, 해바라기, 달마도사, 분수대, 도깨비터, 귀신터, 밥솥, 청소, 물, 불, 무당, 귀신, 조상꿈, 이빨 빠진 꿈, 그리고 휘파람, 진명이, 관상, 송금, 사주, 경사를 앞뒀을 때, 상갓집을 갈 때, 팥소금, 중국산 가능한가? 자, 하프솔트 테마가 가능한가?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요. 아유, 방송 들으면서 방 청소했다고? 좋네요. 여러분, 이게 생활 속에 어르신들이 이거에만 좋다,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예의를 차려라가 아니라 너는 존경받을 사람이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는 미신이고 장난질이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어른들 딴에는 더 이상 챙길 것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알려주고, 가나다라를 뭐 가르쳐 줄 순 없잖아. 2차 방정식 함수 뭐 이런 걸 가르쳐 줄 순 없잖아. 뭐 스페인어를 독일어를 알려줄 거야, 뭐 할 거야. 생활 속에 미신이라도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어딜 가든 무시당하지 말고 어딜 가면 너는 예의를 알고 배운 사람이다 라는 거, 너는 위에 사람이 있었고 너를 소중해하는 어떤 어른이 있었다라는 그 증표의 말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들을 때 참 우리나라는 미신이 참 많아 이게 아니라, 어찌 보면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해줌으로써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잊지 마렴, 이 메시지를 조금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편집자님 이거 하나하나 다시 편집하면서 웃으면서 하시길 빌어요. 귀신 이야기 나온다 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이지나. 귀신 무서운 이유는 뭐라고? 못 때려서. 때리지 못하니까. 우린 때려도 나는 못 때리니까 무서운가 보다 이렇게 하세요. 풍파를 때리더라도 어떻게? 내가 믿는 신이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생각, 밝은 마음. 그리고 10년 전에도 힘들었어. 계속 힘들다 하면 어떨 거야. 10년 전에 힘든 거 지금 생각해봐. 힘들었게?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고 중학교 때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그때도 힘들었어. 앞으로는 안 힘들다 해야지. 지금 할 일 하고 내일 할 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는 항상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만 힘드세요. 도망갈 수 있는 건 도망가시고 욕할 건 욕하시면서 화병 내지 마시고 자, 솔직한 마음으로 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시고 잘 자요.